여야 공방뿐만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당이 민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석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여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라고 밝힌 건데 잘했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 보도 보시고 발언의 의미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회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우상호 정무수석.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잘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 배경을 잘 알고 싶어 하시고. 우 수석은 또 당정 간 의견차를 조율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최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강경 행보 등 다소 엇박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됐던 여당 법사위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치 무슨 복수하고 보복하듯이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당내에선 이미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성찰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의 운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각종 개혁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은 여당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비판의 의미인데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건지 많은 궁금증이 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남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성 기자, 네. 우 수석이 추석 연휴까지 방송에 나와서 여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건데 심상치 않아 보여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사실 꽤 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있었죠. 이때 검찰청을 없애는 정부 조직법은 일단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에선 이후 개혁안의 세부 법안은 정부 주도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속도전과 또 여론전 등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은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분위기가 컸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렇다면 의중이 담겨 있는 건지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일단 참모진들에게조차 이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다라고 합니다. 아하. 설령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깥으로 표출을 하는 건 후폭풍이 매우 클 수 있는 문제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건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참모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상호 수석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모진들은 여당 지도부의 불만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우상호 정무수석,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의중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민주당 누구 또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참모진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네. 행동보다는 말이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건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금 여당 지도부는 말로 시끄럽게 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에 가려서 이 대통령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여당 지도부가 좋아 보일 리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좋아 보일 리 있겠느냐. 이런 가운데 그동안 좀 빠졌던 대통령 지지율.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수치를 보면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3주 연속 리얼미터 조사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주 만에 반등을 한 건데요. 다만 이걸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추석 이후에 경제 상황이나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 성과 등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 분위기 관련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네. 관련해서 오늘 방송이 되죠.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예정됐던 방영일보다 하루 연기가 돼서 오늘 이제 방송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대통령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라면서 화제 보고를 받고 또 대응을 하고 그 사이에 잠깐 시간을 내서 K푸드를 홍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제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야당이 못하고 있지 않냐.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의 노력, 성과, 그리고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 정말로 역대급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도 하는데요. 네네. 왜 지지율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까라는 부분을 네.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지지율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한다기보다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겠죠. 왜냐하면 말을 잘못 꺼내면 역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요. 건강한 비판에 대한 수용입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좀 다소 다르다고 해서 건강한 비판을 매도해버리면요. 결국에는 지지자의 성에 갇혀버립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고요. 이 우리 당에 와서도 자주 드리는 말인데 지지자의 성에 갇히면 그건 성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네. 지지자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민들 속으로 그 가치의 깃발을 들고 길을 열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60% 돌파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제 이제 정서적 대통령의 잘못은 판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 저렇게 잘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도는 우리 여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와도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대통령한테 딱 집중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이 조금 호흡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65, 70 정도 딱 유지가 되고 뭐 거기서 약간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 정도까지 빠져버린 대통령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게 뭐가 있으시죠?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없습니다.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네. 정서적으로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아까 저 대구 얘기를 드렸는데 예. 집권 초기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더 높았다가 다시 또 민주당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지도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게 대구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잘하면 확 올라갔다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여론 다 무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남 여론 다 무시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영남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고요. 또 영남 무시, 영남 배격 이거는 옛날 호남 무시랑 똑같은 생각,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지지도가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가짜뉴스 때문에 오염된 게 분명히 있지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예. 가짜뉴스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오염된 거겠죠. 저도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갔는데 윤어게인 빨간 모자 쓰고 망토 두는 사람들이 저 밥 먹는데 위협을 가고 급도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철천지 원수니까. 이런 분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다수라 평가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우리 민주당이 좀 더 품위 있게 포용력 있게 하지만 추진력을 갖춘 개혁을 함께 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말은 거친데 추진력은 잃어버리는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네. 자,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개혁의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개혁의 속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개혁의 속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법안을 내고 법안을 진행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개혁의 속도지요. 그리고 동시에 입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품위를 갖출수록 개혁의 발은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면 발은 못 나갑니다. 말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프게 질타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 정당입니다. 있는 이제 강성 발언 이런 것이 여론 강성 발언이 개혁을 도리어 발목 잡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법령을 만들어내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말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조희대 사태 문제 관련해서는 국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희대 저런 식으로. 조희대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불러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언행이 좀 더 예.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거친 언행을 하고 더 자극적인 언행을 해서 내가 빛나려고 하는 순간에 당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걸 자기 정치라고 하잖아요.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내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언행을 강력하게 하는 것. 그거 말을 세게 한다고 발이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건 발이 나가고 손이 움직여야지 기억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 좀 보조를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좀 제가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죠. 당연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예. 세세한 걸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지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서 호흡을 잘 맞추고 간다라고 하면 그건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지만 대체로 지지율이 한 어느 정도까지 저는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미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만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불필요하게 거친 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조만 잘 맞춘다면 저는 70% 8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7, 80% 가야 될 게 50% 약간 상회하거나 전후다라고 하는 것은 20% 포인트는 민주당 때문에 까먹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의 부족함도 크죠.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부족함도 크고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와 업무 수행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정대 협력이라는 것이 원팀 다 좋은 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좀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대통령실 하는 거 좋습니다. 박수만 치고 아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그거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 중에도 합리적 비판을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하고 견제할 것이 있으면 견제하고 합력을 할 것이 있으면 합력을 해야지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하게 말이 거칠어지고 불필요하게 실질적인 발이 못 나가고 발이 나가고 손이 움직여야 개혁이 되는 건데 말만 거칠고 행동은 못하고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버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은행과 관련된 것이 좀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은행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떻게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꾸 은행을 너무 세게들 나가고 계세요. 예. 속은 시원하죠. 근데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김상호 의원도 강성이고 저도 강성인데. 저도 이게 강성인 건 맞아요. 근데 검찰개혁, 저는 결과를 내야 된다는 주인 겁니다. 검찰개혁 못하면 안 된다. 정성호 무조건 장관의 해야죠. 비판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그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개혁은 개혁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말싸움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불필요하게 말싸움 할 필요 없어요. 설화에 대한 지적을 이제 아주 아프게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안 해도 되는 행동하다가 예. 불필요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입장에 속은 시원해요. 아니, 근데 그때는 강성지지층이 발목 우리가 잡고 강성지지층인데 저는 별로 지원하냐고 발언을 굳이 저렇게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있으시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은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당 지도부가 네네.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정말로 환호하면서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거꾸로 한번 할 필요도 저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도 불만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원들 보시기에도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더 힘을 실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물론 잘못하시면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합니다만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지지도를 우리가 못 챙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에는 그런 문제 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좀 이거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 좀 지도부를 좀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좀 반영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더 강하게 발언을 해서 더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영이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지방선거를 앞둔 뭐 당내 자연스러운 논쟁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국정원을 그럴 수밖에 없는 수밖에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나 공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점점 더 발언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면 네. 당은 당대로 움직여서 협력이 되면 좋지만 뭐 당은 저 길로 가더라도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이제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쪽으로 또 원웨이로 가겠다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은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잘못하더라도 책임은 다 대통령한테 가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다 돼버린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할 수 없는 구조 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께서 네. 보실 때에 자기 정치, 그래서 당에 해가 되는 정치, 대통령께 누가 되는 정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구별하시면 그걸 때문에라도 정치인들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넘치는 거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분도 한 10분 정도, 경기도지사도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제 하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예.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 또 지역 관변단체,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게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져버리면은 또다시 쪽은 또 오염되면 건져내지를 못해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선거잖아요. 선거는 이기려면 결국에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네.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중도 보수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보수의 기능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때 우리는 특히나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야당 보고 정치하면 안 되고요. 오로지 국민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당심이 국민의 일반 여론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기간은 이제 내년 6월이니까 그래서 벌써 선거를 10월입니다. 이겨요. 예. 예, 벌써 10월이고 네. 이제 8개월 남았는데 후보 네. 결정되는 것까지만 한 5개월 되는 지자체장 후보가 다 결정돼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당정대가 원팀으로 가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구조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아까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되게 강성이에요. 개혁에 네. 대해서만큼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다 저도 아주 강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개혁 과제가 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 지지도가 뒷받침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예, 거거든요. 예. 국정 지지도 뒷받침이 안 되는 개혁, 그거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혁 완수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네. 개혁을 완수하려면 국정 지지도를 뒷받침해야만 하고, 국정 지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하고 있을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힘을 실어주려면 우리가 언행에 조심해서 불필요한 분란 또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품위 있고 믿음직한 책임정당이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지. 반대로 쟤들 또 신뢰가 안 가는데?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말이 너무 거친데? 이런 거 다 독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처럼 발과 손은 개혁적으로 추진이 이렇게 탕탕탕 나가고요. 하지만 뭐 말은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쪽 의견도 충분히 다 검토 고려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이 염려하는 거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했습니다. 염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이 냈다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거치게만 해버리고 그러면 국민의힘 말 거친데 우리까지 말 거치면 그냥 동급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죠. 국민의힘은 저 밑에고요. 네. 우리는 같이 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새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 이렇게 쭉 관찰해 보시면, 이건 정말 정치인 김상욱이 꼭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부터 100까지 다 배우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나 세세한 것, 또 큰 틀 너무나 다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특히 국민을 받드는 정치와 행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용벼창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뭐 잘하시면 용비어천가 뭐 명비어천가 불러도 되죠. 우리가 정말 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저는 첫 번째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윤석열의 잘못이 뭐였나요?
잘못해놓고 반성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최상면 사건이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100%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포용성,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듣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녹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국민들께 이익되는 방향으로 경로를 맞춰 가십니다. 이게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 내 비전에 대한 자신감, 나의 소신 없이는 이런 유연함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고요. 그리고 노련합니다. 이거 미국 다룰 때 보시면은 네. 트럼프 다룰 때 보면 정말 노련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끌려가지도 않고 또 쉽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거든요. 상당한 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균형감 것도 갖추고 있죠. 한쪽에서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부작용을 검토하고 챙겨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 폐지,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고 이제 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와, 검찰청 없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이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혹시라도 국민들께 갈 부작용을 검수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국민들께 불공정함이 없는 공정한 수사 체계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께 많은 신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배울 점이 많죠. 실제로 좀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좀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하고 계시지만, 네. 그리고 이제 좀 가까이서 정말 대통령과 이런 일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까? 대통령님 모시고 일을 하고 가까이서 배운다면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기회지요. 네. 하지만 저는 자리 욕심을 내기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아직은 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나이도 아직 그리고 경험도 짧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국회의원이면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대통령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장관으로 가서 내각에 이제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뭐 이런 것인데, 실제로 대통령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죠. 너무너무 참 보기 좋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대통령실 가면 다들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얼굴에는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피색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정말로 일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네. 국민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나누시는 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기억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회 갈등, 진영 갈등, 경제 붕괴, 서민 생활 붕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좌절감 때문에 계속 저점 행진하고 있었고요. 네. 또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도 미국의 관세 협상이 바로 시작되고 미국의 트럼프 비상식적인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들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근데 또 AI 혁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 따라가고 있고 경제의 경쟁력도 많이 잃어버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네. 사회가 많이 통합됐고 우리가 또 포용력을 다시 얻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어렵긴 하지만 대미 관계에서도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어렵지만 국민들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석 연휴 때 좀 많은 국민들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민주당이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고 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민주당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행의 품위와 품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손발이 앞서는 그런 정치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 개혁까지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지 말만 거치고 싸움만 많고 결과가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